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네, 중요한 경제 뉴스를 누구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경제 돋보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석에서 뵐 때도 항상 박사님 말씀 너무 재밌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항상 그렇게 인사드렸는데 네. 여기서도 뵙습니다. 아유, 네. 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려운 경제 얘기 사실 쉽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아야 일단 면장을 하니까요. 아, 그렇죠. 예, 네. 알아야 됩니다. 들어도 네. 이해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도 편하게 네. 쉽게 잘 풀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예, SK텔레콤의 유심이 아. 뚫렸다. 예, 예, 이래서 그야말로 뭐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텔레콤이란 스마트폰은 우리가 매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쓰죠. 예, 그런데 또 내용이 유심이 털렸다 이러니까 네. 이게 유심이 뭐야? 잘 들어보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게 쇠고기 등심인지 안심인지 유심인지 예, 옛날 가수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니까 공포가 더 확산이 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 의견마다 다 다른데 그중에서 네, 내 계좌가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한 내 네. 계좌가 털릴 수 있다. 그리고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예, 또 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 엉뚱하게 내가 아닌 해커가 제3자가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네. 그 휴대폰 뱅킹을 통해서 계좌를 개통하고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까지 빼나갈 수 있다. 아하, 그럼 나중에 제가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그야말로 멘붕 네. 상태. 이걸 어떡하냐? 아하. 이런 좀 네. 공포가 굉장히 우리 사회 전반을 네.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유심 때문인데 네. 유심이 뭔지부터 짧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유심 이거 영어 스펠링의 앞자만 따온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덜 익숙해져 있는데요. 자, 유심 USIM의 약자입니다. 네. U는 유니버설은 건 보편적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S가 subscriber, 네. 그다음에 I는 identify, 예. 그다음에 M은 모듈. 그러니까 이 가입자 고객, 스마트폰의 가입자 고객이 누구냐를 아하. 특정하는 시스템. 이 유심이다. 이런데 이까지도 좀 어렵죠. 여전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흔히 개인정보가 털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SK텔레콤 유심 사태는 개인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라면 내가 남자냐 여자냐 예. 또 내 집이 어디냐 내 네. 주민등록증이 어디냐 이게 개인정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해커나 도둑이 우리 집을 털기 위해서 일단 내 집은 알았다. 이게 개인정보인데 집을 알아도 보안이 잘 돼 있으면 집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사 가버리면 되고 그렇죠. 경비 세우면 되고. 네. 그런데 이번에 SK텔레콤이 털렸다고 하는 이 유심 정보는 그런 개인정보가 아니라 아예 집안에 있는 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금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털렸다. 아하. 열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잠잘 때나 아니면 다를 때 들어와서 털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게 휴대폰으로 하는 거니까 예.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으로 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심 정보가 털렸다. 물론 아하. 유심 정보도 등급과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털렸느냐에 따라서 예. 사태의 파장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털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복제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심 정보가 해킹이 돼서 예. 실제로 이 가입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나 손해나 뭐 위험이나 그런 게 있어요? 지금요 최근에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SK텔레콤 가입자가 자기 돈이 5천만 원이 예. 자기가 인출하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졌다. 그런데 SK텔레콤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SK텔레콤은 먹통이 됐다. 예. 그래서 은행에 확인해 봤더만 5천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게 유심 강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사건으로 처음에 예. 이제 보고가 되면서
사태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유심이 강탈당했을 때 최악의 케이스는요. 유심을 가지고 그 인터넷 연결, 그러니까 스마트폰 연결하는 열쇠가 바뀌었다. 이 얘기가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커란 도둑이 내 유심 정보를 빼냈었다 해서 네. 할 때 다른 공기계를 하나 사다가 그 유심 정보를 그 공기계에 끼워 넣으면 내 정보가 글로 다 넘어가서 그 해커의 전화가 내 전화처럼 개통이 돼요. 네. 그리고 내 전화는 먹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복제폰. 그렇죠. 그런 위험. 네. 네, 복제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전화가 먹통이 됐다는 사실은 내가 전화가 그냥 안 걸려오는데 확인해보지 않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왜 연락이 안 오지? 왜 연결이 안 되지?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안 온다든지 예. 내 핸드폰이 너무 조용해. 이러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번에 5천만 원 탈취 사건의 경우에 뒤늦게 알고 신고를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이번 유심 강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행이네요. 본인이 네. 다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5천만 원이 강탈당한 거는 맞는데 네. 이번 전 국민적인 SK텔레콤의 네. 유심 강탈 사건과는 일단 관계가 없다. 경찰이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현재 구체적인 네. SK 유심 어떤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예. 그런데 이 해킹 사건이라는 게요. 네. 보통 해킹 정보를 탈취한 사람이 예. 바로 그렇게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도둑들도 예. 일반 예. 금을 훔쳐갔다. 예. 그러면 금괴 이런 걸 가져갔다면 그것을 예. 작물을 시중에 내놓으려면 좀 조용해졌을 때 그렇죠. 일정 기간 지났을 때일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까지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네. 지금까지는 사고는 아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아까 그 부산 5천만 원 그 사건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이게 그 SK 해킹으로 인한 거였다면은 네. 이거 한 건만 하겠느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이게 부고 문자를 잘못 눌러 가지고 스미싱 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예. 그렇게 발표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은 그동안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공포와 혼란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그래도 예. 아직까지 이 사태로 인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걱정되고 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지금 이 소비자들이 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사실 가입자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SK텔레콤 측에서 공식으로 밝힌 이 사태와 관련해서 가입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정리를 하면요. 네. 이제 크게 그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요. 예. 첫 번째, 네. 유심 보호 서비스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을 빨리 가입하라. 그런데 유심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는 또 뭐냐? 국민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걸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비교적 쉽게 네. 찾을 수는 있어요. 아니 저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예. 정확히 이게 뭔지 어떻게 지켜주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정확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SK 발표 내용만 보면 뭐 SK가 악의적으로 발표를 조작이나 왜곡하지는 않겠지만 이 해킹이 정확하게 어디가 당했는지는 아직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SK 발표조차도 우리가 지금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의 발표 내용에 따른다면 이번에 유심 정보가 틀린 게요. 유심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유심의 시리얼 넘버가 있고 네. 유심이 누가 갖고 있는 유심이냐 누구 네. 소유냐 하는 그 두 번째 정보. 그다음에 그 유심이 장착된 휴대폰에 예. 휴대폰 소유자 인식 정보. 유심에 관련 이번에 틀린 것은 25개 정도인데 그중에 유심 관련된 정보가 이 3개가 틀렸거든요. 네. 정말 다행히도
그 세 개 중에서 네. 첫 번째, 두 번째 유심의 시리얼 넘버나 유심 누구 거냐. 네. 그러니까 이게 김대호 거냐, 뭐 손 변호사님 거냐 이것까지 틀렸어요. 아. 근데 이게 어느 기계에 장착되어 있느냐, 그 기계와의 예. 식별 소유 관계 요것은 안 틀렸다. 아하. 이게 SK의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 틀렸다면 네. 그것은 내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을 언제든지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내가 전화를 켜놓고 있으면 네. 상대가 공기계를 갖다 놓고 해도 네. 내 거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네. 그 해커가 연결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내가 끄는 순간, 네. 내 핸드폰을 끄는 순간 이 핸드폰의 소유권이 유심 정보를 탈취한 사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핸드폰을 SK텔레콤 가입자라면 핸드폰을 끄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하. 당분간은. 저도 끄면 안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그 이상한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기계를 고쳤으니까 끄다 예. 켜주세요. 아. 이게 악성 코드라고요. 아.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SK 측은 그럴 걱정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심의 세 가지 정보 중에서 예. 개인과 유심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휴대폰과 유심 소유자를 연결하는 그 정보가 안 틀렸기 때문에 예. 이까지는 안 간다. 아하. 그래서 안심하라. 이게 예. SK 얘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가입자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전화 끄지 마라. 그리고 스미싱 문자가 와서 누르라 네. 하는 거 이거 네.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유심 정보 보호를 가입을 하면 그게 바로 수록 그 해커들이 복제를 해가지고 또 모든 걸 다 복제해서 내 컴퓨터하고 연결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유심 보호 정보는 그 연결을 막아주는 아하. 서비스예요. 어. 그러니까 예. 유심 정보의 1, 2, 3번 중에 현재는 1, 2번밖에 틀렸다고 틀린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지만 수록 세 번째까지 틀렸다 하더라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순간 네. 막아준다. 안심하라. 오. 이게 SK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그래도 찝찝하니까, 왜냐하면 SK조차도 어디까지 틀렸는지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사하는데도 뭐 한참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발표 나오려면은 그 예전 사례들을 볼 때 뭐 거의 뭐 1년 걸린 것도 있고 더 그렇습니다. 걸린 것도 있고 네.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예 유심을 바꾸라. 아예 물리적으로. 예. 근데 유심 바꾸려면은 전화기를 꺼야 되는데. 유심을 바꾸려면 이제 유심 예. 서비스 센터에 가서 가서 바꿔달라고 예. 하는 건가요? 가서 그랬다 보니까 대란 줄을 쓰게 된 거예요. 아, 전 국민이. 예. 근데 지금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유심의 실물 잔고가 며칠 전까지 100만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입자가 2천만 명 넘지 않습니까? SK 가입자만 2,300만 명, 예. SK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까지 예. 포함하면 2,600만 명. 어휴. 2,600만 명이 교체해야 되는데 아니 유심이 100만 개밖에 없어요.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게 당연한 얘기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수급 문제를 처음에 SK가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교체해야 하니까 전 국민들이 줄을 서는 아하.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어차피 이 유심이라는 것도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사서 비축을 해놓고 보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뭐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필요할 일이 생기기는 어렵잖아요. 대비를 안 해놨겠죠. 예, 그도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공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적다면요, 사전에 교체 순서를 대기번호를 쫙 줬어 국민들한테. 네, 그래서 나가서 줄 서는 것만은 막아줬어야죠. 맞았습니다. 예. 그렇게 뭐 줄 한참 섰는데 못 바꾸니까 예. 소비자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씩 줄 섰는데 예. 안 됐는데 보니까 옆에는 또 내보다 늦게 온 사람이 유심을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꼭지가 돌아간 겁니다. 아이고. 왜 그게 그래 됐냐면요. 예. 유심 교체하는 물량이 따로 있고, 신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입한다 그럼 유심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투입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SK텔레콤이 처음에 우리 고객을 늘리는 거니까 아하. 우선 받아줬단 말입니다. 아. 근데 일반 고객들은 다 똑같은 고객인데 난 지금 네. 불편해 죽겠는데 아. 옆쪽에서는 계속 유심이 있는데 왜 쟤들은 늦게 왔는데 갈아 끼워줘. 우리는 뭐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네. 신규 고객을 그때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다른 LG나 KT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받아준 겁니다. 야,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큰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섭섭함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어. 배신감을 느끼게 배신감까지. 예. 예. 또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수십 년 동안 쓴 고객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한 통신사 쓰는 경우도 있고 일종의 어떤 그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이미. SK텔레콤이 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요. SK텔레콤은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러니까 왜 노태우 대통령이 갑자기 튀어나오냐면 최태원 회장의 장인이 노태우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 SK텔레콤의 그 사용권을 불화를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해가지고 KT라는 회사의 한 부서에 불과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동통신을 하면서 최초로 SK가 이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작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SK로 시작을 했고요. 그 SK로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번도 안 바꾼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아요. KT나 LG는 SK로 갔다가 넘어온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SK는 특히 한평생 안 바꿨어. 예. 아니 사실 뭐 사업권을 얻었다가 한번 반납했다가 다시 뭐 이제 얻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상징적인 회사이고 또 애초에 국영기업이었나요? 국영기업이 결국은 이제 민영화가 된 측면 그렇게 해석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SK 측에서는 결혼해서 사위가 되는 바람에 얻은 건 아니다. 우연히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장인이 대통령이었지만은 그때 사용권을 이제 그 KT로부터 얻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논란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고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바뀐 후에 다시 심사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정경유착은 아니다. 특혜는 아니다라고 뭐 해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뿌리가 SKT 그 이전에 한국이동통신이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많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번에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좀 배신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잘 달래고 또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박사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신규 가입 중단해라. 안 그래도 지금 유심도 부족한데 뭐 하는 거냐라든지 아니면 이게 불만을 가지고 통신사를 이동할 때 이거 위약금 면제해라. 이런 거를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조치를.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요. 뒤늦게 신규 유심은 교체를 해주면서 끼워주면서 기존 고객은 안 해준다. 이것은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다 해서 SKT는 당분간 유심 교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가 끝날 때까지는 신규 유심을 끼워주는 방식의 개통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권고했습니다. 현행 우리 그 법에요. 이게 이동통신도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라 말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정책 충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SK가 이제 뒤늦지만은 받아들여서 우리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5월 5일부터는 SK에서 신규 고객 가입이 당분간 중단되는데 이 대목도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SK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그리고 SK가 상당히 뭐 HBM 반도체 같은 것도 앞서가고 혁신의 상징인데 하이닉스 이런 것도 앞장서서 말이죠. 정부의 권고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신규 고객 당분간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가입자가 못 늘더라도 기존 고객을 더 대우하겠다.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야 됐다. 그러면 조금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뒤늦게라도 5월 5일부터는 신규 고객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이 돌아갈 거고요. 이게 현재 100만 개밖에 없는데 지금 밤새워서 생산 작업 하청업체에 막 줘서 한 달에 500만 개씩 찍어내겠답니다. 그러면 2,600만까지 가려면 5달 정도면 교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5달 내에 만약에 해커가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번호 이동 문제가 국회에서 쟁점이 된 겁니다. 이것은 SK에서는 공고하지 않아요. SK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 굉장히 이렇게 피하고 예. 저렇게 피하는데 예. 국회 과방위원들 최민희 네. 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야 음. 번호 이동 좀 하게 해주라. 음흠. 번호 이동이라는 것은 위약금 없이 이동하게 해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근데 번호 이동이라는 것은 이름이 번호 이동이니까 번호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은 이통사 교체예요. 사실은 말이. 그렇죠. 예. 번호 이동이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 번호는 안 바뀝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통사 자기가 그래하는 이통사를 바꾸는 건데 이통사를 바꾸면요. 우리 보통 포털 사이트 접촉을 할 때 은행에 접촉을 한다 이럴 때 자기를 확인하는 고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그 문자가 이래 뜹니다. 당신은 어느 이통사 가입 고객입니까? 유심 정보를 확인할 때 제 첫 번째 관문이 KT 거냐 LG 거냐 이에 따라서 네. 그 정보 확인 경로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SKT의 고객이 KT나 LG로 바꿔버리면 해커가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네. 이동사 교체, 아하. 번호 이동해버리면 예. 쉬운데 문제는 번호 이동을 하면 SK 고객이 예. 떨어지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 위약금을 딱 걸어놓고 네.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 약관 44조에 SKT 약관 44조에 회사의 규칙 사유로 이동사를 교체할 때는 그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줄 겁니까? 이러니까 유영상 대표가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법률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의혹이 정폭이 된 것이죠. 네. 사실 이번 사태 좀 충격적이고 또 앞으로 이게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 현실적인 소비자의 피해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 또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신뢰를 빨리 회복하고 오히려 더 쌓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제대로 잘 대처하기를 바라면서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예, 더 듣고 싶습니다만 오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